42년 동안 성화 달력 제작이란 한길을 걸어온 진흥문화 박경진 회장을 만났습니다. 예장 대신과 예장 합동진리가 교단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포로 소용소에서 병든 포로들을 돌보다 숨진 맹희순의 삶을 조명해봅니다. 최근 북미 관계 악화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보 교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선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맨손으로 세운 인쇄회사 진흥문화를 어엿한 기업으로 키워낸 박경진 회장. 78살이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박경진 회장을 김준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진흥문화 박경진 회장은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30살이 되던 해에 아무런 연고도 없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험난한 시절을 겪었다는 박경진 회장. 하지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판잣집에 살았던 고단함도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969년도 말에 서울 올라와서 10여 년 동안 이사를 25번 다니며 잡부 용역 일이라든지 또 뭐 보따리 장사하는 거라든지 니아까 끌고 뭐 하여튼 그 굳은 일은 다 해봤어요. 우연히 달력 외판원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 1976년 진흥문화를 설립했습니다.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지만 1983년 당시 성화달력이 큰 인기를 끌면서 성장의 발판이 됐습니다. 지금은 인쇄부터 출판, 문구,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박 회장은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외상거래를 하지 않는 철칙을 지킨 것을 성공의 비결로 꼽습니다. 가족과 같은 회사를 추구하며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도 한 명의 사원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는 박 회장은 1996년부터 해외 입양인 모국 방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미와 유럽 지역에 입양된 400여 명의 입양인과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진흥문화재단을 설립해 장애인과 고려인,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경진 회장은 올해 1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기독교 관련 유물을 협성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박 회장은 앞으로도 기독교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예장 대신과 예장 합동진리가 교단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양교단은 신앙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며 한국교회연합의 마중물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단 통합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장동현 목사는 오늘의 통합이 인간적인 만족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십자가 신앙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 개혁과 부흥에 앞장서는 교단이 되길 소망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합동진리 측 조성훈 총회장은 통합의 모든 과정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교단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합동진리는 1980년대 초반 당시 백석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입니다. 이번 통합 이전에 합동진리 측은 여러 군소교단과 통합을 이룬 바 있습니다. 교단 통합 이후 합동진리 출신 목회자 전원은 2년간 전액 장학금으로 목회자 재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교단 가입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7가지로 늘려 문제가 되는 교회를 추리는 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총회 관계자는 외형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내적 통합을 함께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란 마지막 고백을 남기고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청년 맹희순. 최근 제자들이 기증한 육필일기가 책으로 출간되면서 맹희순의 삶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맹희순의 삶을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장로의 아들로 태어난 맹희순. 남대문교회 중등부 교사로 섬기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해 피난길에 올랐지만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억울할 법도 하지만 맹희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용소를 전도의 황금어장이라 생각하고 광야교회를 세워 선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석방될 기회가 있었지만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맹희순의 의지는 완강했습니다. 밤낮 없이 포로들의 곁을 지켰던 맹희순은 결국 석방을 날 앞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맹희순의 모습을 통해 중공군 포로들은 참된 천사를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정윤희 선생님 소설 책 제목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운명할 때 외치셨던 그 말씀이 아주 상징적으로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맹희순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수용소에서 맹희순에게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육필일기를 기증하며 빛을 보게 됐습니다. 짧은 삶이었지만 맹희순의 삶과 신앙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출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게 아마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이 해에 이 육필 일기가 책으로 출판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최근 북한과 미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교계단체들이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향린교회 등 교계 시민단체들은 남북관계는 군사적 갈등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주체가 주변국이 아닌 우리 민족임을 선언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멈춰라, 대화를 시작하라 등의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오늘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 반대 평화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도회는 평화 콘서트와 철야 기도회 등으로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교적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백만 전도운동 본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하고 백만 전도운동의 선교적 과제로 삼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는 인건비 절감, 고용 유연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이 증가한다고 말하지만 모두 표면상의 이유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고용을 보호받지 못하고 해고당한 노동자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 안진석 조합원은 생산 목표를 무리하게 잡아 쉬는 날 없이 대체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인력 충원을 수없이 요청했지만 회사는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농성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며 감리교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과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구티비 협력기관 SDC 인터내셔널 스쿨이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나라사랑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대한독립 통일을 노래하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직접 꾸민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됐는데요.
특히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희생과 신앙관을 다룬 창작 뮤지컬 하나님의 사람 유관순은 배우들의 열연으로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공연 준비에 참여한 윤지혜 학생은 이번 공연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라의 소중함과 선조들의 희생을 되새기게 됐다며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게 된 값진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집안일을 많이 해야 되거나 사회적으로 남아있는 조언이라든지 인근에 학교가 많이 없어서 너무 멀리 가야 되니까 가난해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월드비전이 진행하는 꽃들에게 희망을 일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은 아프리카 소녀들의 건강과 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만든 면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아프리카 여자아이 10명 중 1명은 생리대 한 봉지조차 살 수 없어 생리 중엔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위생용품조차 없어 교육의 기회마저 잃고 있는 건데요. 월드비전은 케냐와 네팔 소녀들에게 면생리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면생리대 수선을 위한 수선 봉사단도 모집해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참여하게 됐죠. 제가 아들한테도 바느질을 시켰거든요. 엄마, 여자들은 정말 힘들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아 그래 내가 참여시키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소녀들의 학교 가는 발걸음이 당당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포나네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살충제 계란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식약처의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사협회는 살충제 계란이 심각한 독성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심해선 안 된다며 살충제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종교인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모두 내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를 하려면 교회나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시작된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고 미제 호전광들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적 도발을 걸어온 이상 가차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혁명 무력이 놈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등 미군 핵심 인사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유사시 군사적으로 북한을 격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학회 등 7개 신학회가 오는 9월 20일에서 21일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종교개혁과 오늘의 한국교회란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엽니다. 주제 강연은 본회퍼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대 존드 그루시 명예교수가 맡을 예정입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인천 계산교회 김태일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목사는 21일 열린 교갱협 정기총회에서 4대 대표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컴패션 사옥에서 가수 션, 김범수와 함께하는 미니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이번 콘서트에서 노래 공연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컴패션이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의 일환으로 바람직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가평 오륜 비전빌리지에서 지도자 위기개입 세미나를 엽니다.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는 게 이번 세미나의 취지입니다. 침신대 권은혜 교수를 비롯해 한국위기관리재단 강사진들이 강의를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